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026 입학전형 시행계획안 대학교는 한국외대입니다. 내년 한국외대는 일단 지금 보시듯이 그 학교폭력 조치 사항만이 반영되는 것 이외에는 크게 변경되는 변경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입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을 그대로 참고하셔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교과 전형 한번 보죠. 지역균형 전형이라 부르고요. 모집 인원 기준하면 서울캠, 그 다음에 글로벌캠 합쳐서 올해는 375명, 내년에 380명이에요. 자격 요건 기준하면은 이제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해 기준에서는 2024년 1월, 그리고 내년 기준에서는 2025년 1월. 그래서 재수생 그리고 이제 졸업 예정자인 현역생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각 캠퍼스별로 10명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 10명, 글로벌 캠퍼스 10명.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캠 10명, 글로벌 캠퍼스 1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형 요소는 교과 100%고요. 이제 교과 반영은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수영 과로 올해까지 모집을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인문자연계열이라고 하는 이제 구별이 없어지다 보니까 국수영사가 한 이 주요 교과목을 다 반영하는 학교들이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그런 점에서는 혹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수시 모집 요강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캠 기준에서 국수영탐 한 과목 기준 2합 4, 글로벌은 국수영탐 한 과목 기준에서 한 과목 3등급이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캠퍼스가 서울 캠퍼스에 비하면 선호도가 매우 낮으니까, 그리고 실제 입시 결과 컷도 좀 차이가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수능 최저가 상당히 좀 낮다.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내년에도 동일한 일단은 수능 최저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학폭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반영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학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요 점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 이제 종합전형 기준하면은 한국외대는 면접형하고 이제 서류형 크게 두 가지의 종합전형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면접형부터 보면 1단계 3배수, 그리고 2단계에선 면접의 무려 50%를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학업이 30%, 진로가 50%, 공동체가 20%. 그래서 진로 역량을 서류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그 이후 면접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진로 역량하고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동일하게 반영을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면접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류를 집어넣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일단은 조금 실수하는 거 아니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서류 평가 요소까지는 학생들이 좀 확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업을 많이 보냐, 뭐 진로를 많이 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확인을 하는데 이제 면접 평가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갔을 때 어떤 영역을 더 많이 보느냐까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고민들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서류 평가 요소에서는 진로 역량을 압도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활기록부 기반했을 때 내가 진로 활동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외대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을 지원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합격을 하려면 서류평가 배수에서 통과도 해야 되지만 결국엔 면접에서 확실하게 내가 우위에 서야 되잖아요. 심지어 지금 보시는 한국외대의 면접형은 면접 반영 비율이 50%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딱 봤을 때 학업이 40, 진로가 40이에요. 공동체가 20. 그 얘기는 면접까지 가는 경우에는 학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너무 진로 쪽으로만 나는 답변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면접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면접형을 항상 좀 지원 계획으로 세우고 있다라고 하면
서류 평가 후에 면접 평가에서 어느 영역을 좀 더 많이 보지? 아니면 어떤 영역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지? 이런 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실질적인 내년의 서류 평가, 면접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내년 수시 모집 요강 확인을 꼭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학폭은 올해까지 반영 안 하는데 내년에는 각 호수에 따라서 1호에서 9호에 따라서 총점 1%에서 100% 감점 처리를 한다라는 점.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인데 평가 요소를 보면 학업이 50%, 진로가 30%, 공동체가 20%입니다. 그래서 면접형에 비하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본다.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수시 모집 요강 확인 및 경희대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웬만한 대학들이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는 시점 혹은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는 이제 학종 가이드가 나옵니다. 학종 가이드 내용들을 꼭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인 평가 요소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학종 가이드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내용을 확인을 해 놓고 종합전형을 쓰는 거예요.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무슨 나는 종합전형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서류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가뜩이나 분석을 하고 지원을 해도 불합격하는 애들이 태반인데 내가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 과연 그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가 얼마만큼 뭐 유지가 될까요?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짜 현재 이제 예비 고3 학생 여러분들 최소한 내년 여름방학 들어갔을 때 나는 정말 수시로 나는 승부를 볼 거다라고 한다면 여름방학 때 수능 최저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서류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분석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컨설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분석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실제로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면접까지 갔을 때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원 계획을 세운다.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야지만 종합전형에서 조금 더 성공 합격 가능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학폭은 총점 기준에서 1에서 100% 감점. 이제 논술 전형, 논술 100%입니다. 그래서 논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에서 인문사회 계열은 통합교과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문사회 계열, 뭐 쉽게 얘기하면 국어 계열하고 이제 사탐 계열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항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 계열은 수1, 수2 과목 내에서의 내용으로 이제 수리 논술을 본다. 아마도 내년도 비슷할 것 같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확인해야 된다. 이제 최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 기준에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통번역 학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한국 외대의 대표적인 학과들, 이걸 이제 L&D, L&T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학과를 제외하면은 국수의 영탐 한 과목 기준에서 2합 4고요. 지금 얘기한 L&D나 L&T 얘네는 국수의 영탐 한 과목 기준에서 2합 3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외대의 수능 최저가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고 논술 전형도 만만치 않아요. 2합 4, 2합 3이면은 최소 2, 2 아니면 무조건 하나는 1, 3 이렇게 남아야 된다는 거군요. 이게 쉽지 않은 최저를 갖고 있다. 꽤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 3등급 조금은 여유가 있다. 이제 학폭 같은 경우에는 호수에 따라서 총점 1에서 100% 감점. 이제 정시 전형도 한번 살펴보죠. 이제 가나 다군에서 다 모집을 합니다. 서울 캠퍼스 기준에서는 전체 702명, 글로벌 캠퍼스 기준하면 689명을 올해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서울 캠이 조금 줄어요. 3명 줄어서 699명. 그리고 글로벌 캠은 거꾸로 늘어요. 그래서 5명이 늘어난 694명. 전형 요소는 수능 100%고요. 학폭은 내년부터는 이제 반영이 됩니다.
수능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은 아무래도 좀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로 구별을 했고, 서울은 인문계열 중심의 자연계열 중에는 AI 융합대학만 이제 서울캠에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자연계열은 전부 글로벌 캠퍼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계열은 수학을 조금 더 중요시 본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 일반적인 인문계열은 이제 국어 수학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외대가 인문 어문 계열 학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이제 반영 비율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국어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뭐 글로벌 캠퍼스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정시까지 갔을 때 내가 수학이 좀 약하고 국어나 탐구 과목에서 내가 좀 강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외대가 나한테 더 적절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생각보다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인문에 있는 어문 계열도 30%고요. 사회 경영 계열 가면은 35%입니다. 훨씬 높습니다. 자연 계열하고 거의 맞먹는다라는 점. 내년에도 동일합니다. 내년에도 동일한 현재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국 외대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캠퍼스 기준했을 때 자연공학 계열 학과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주로 한국 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제 어문 계열 아니면 이제 인문사회 계열 쪽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외고 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교라는 점에서 일반고에서 외대 종합전형 썼을 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 점 좀 염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나올 수시 모집 요강이나 아니면 학종 가이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서 본인의 생활 기록부하고 비교해서 매칭해 보시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할 필요 없어요. 내년 여름방학 때부터 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수능 최저와 내신 준비에 좀 더 힘을 기울여 주시는 게 지금 예비 고3 학생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입시를 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